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흥광입니다. 요즘 미국 정관은 북미 회담 중에 북한이 은밀하게 개발해오고 운영해온 13개의 추가적인 미사일이 밝혀지면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경악스러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즉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아무 일 없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과연 이것이 손사래를 칠 일인지, 또 한편 며칠 전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대선전 매체를 통해서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아주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의도, 또 북한의 흉견이 무엇인지 오늘 북한 군사 전문가를 모시고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 북한군 고위 장교였던 심주일 창조교회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저희 NKTV에서 이 군사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관심을 돌려주시고 클릭수가 높아지거든요. 많은 관심 이제 돌려야죠. 예. 그래야 북한을 알 수 있고, 북한을 아는 데서 북한 노동당과 북한 군을 아는 것은 핵심이에요. 이걸 알아야 그렇죠. 이제 우리가 우리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대북 정치라든가 미국과의 북한과의 관계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어디에도 속지 않고 정확한 이제 사고를 가지고 북한을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미군과 국군이 11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채널을 통해서 북한이 아주 반발이 거세다고 그래요. 예. 이 문제를 좀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고. 예. 그러면 지금 준비된 자료들을 가지고 먼저 북한이 어떻게 반발했는지, 그 반발의 의미와 또 그 속에 북한이 숨겨져 있는 흉계, 이것들을 우리 심주일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자세히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먼저 도간도간 끊어서 끊으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그 전문을 보면요, 오늘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가려는 것은 원결의의 확고부동한 의지로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서론을 이제 이렇게 제기를 하고, 또 평양 공동선언이죠. 예. 요거 하나 만들어 놓고는 거기다가 계속 코골이하네요. 그렇죠. 야, 수작이 아주. 이미 평양 공동선언, 판문점 선언 나오기 전부터도 북한은 이걸 가지고 앞으로 한국을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자기네가 이미 그렇죠.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렇죠. 가지고 있던 안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명분이 서겠네요. 그럼요. 딱 코골이 하니까 9월 공동 합의해놓고 왜 이러느냐. 그리고 판문점 공동 또 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때리는 많이 앞에다 딱 인용하고. 저는 그래서 우리 대통령과 이 김정은이가 판문점에서 만나기 전부터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기 전부터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끌려간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또 속는다. 이 속는 역사가 계속 가고 또 가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역사로구나. 이런 걸 내가 어느 채널에 어느 방송에 나가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누구도 귀담아 듣지를, 지금 속고 있는 현장에서도 이걸 지금 깨닫지 못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건 좋은데 그들 꼼수를 한다면 구태여 나중에 귀속되고 코끼리 이런 성명, 그다음 합의, 공동선 이런 거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대북 정치는 북한이 하자는 대로 해라. 북한이 정상회담 하자면 하고, 고위급 회담은 하자면 하고, 군사회담 하자면 하고, 경제교류 하자면 하고 다 하라. 그러나
상호주의다. 철저하게 공짜는 없다. 만일 도발하면 100배, 1000배 무한대로 갚아준다. 응징한다. 그 무한대가 전면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명백하게 북한한테 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네요. 그 다음 또 읽어주시죠.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서론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 그러나 지금 남조선에서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회로 향한 결의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는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내외의 커다란 우려와 격분을 자아내고 있다. 아주 엄중하게 지금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는 뭐가 격분하다는 겁니까? 예. 그래서 뭐 알려진 것처럼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남조선 군부는 군부는 무기한 유의하기로 하였던 남조선 미국 해병대 연합훈련을 재개하기로 하고 지난 5일부터 포항 일대에서 미국과 야합하여 해병대 연합훈련을 벌려놓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 해병기동군과 미 3해병기동군과 남조선 해병대 1사단 소속 400 내지 500명의 병력, 상륙, 돌격, 장갑차를 비롯한 많은 군사 장비들이 동원되고 있다. 이게 아주 내 격분을 불러키웠구만요. 그 400명, 500명 훈련은 이 완전 축소된 훈련인데요. 축소된 훈련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한계 대대 용량이에요. 한계 대대 용량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이걸 훈련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훈련도 아닌데 북한 당국은 우리의 조그만 움직임에 대해서도 크게 확대하고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이제 분석을 해서 엄중한 이제 군사적 도발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한 400명이 동원되는 훈련도 못하게 하면 일체 훈련하지 말라 이겁니까? 아니 저는요. 우리 군사합의라든가 뭐 판문동 공동선언에서 이렇쿵저렇쿵 이런 거 다 떠나서 군대는요. 어느 나라 군대나 군대는 평상시는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하고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하는 게 군대예요. 그렇죠. 이게 사명이에요. 근데 아니 400명, 500명 훈련도 못하고 가만 앉아 있어야 된다면 우리 군대의 손발을 꽉 묶어 놓는 거죠 지금. 그러면 훈련을 안 한 군대가 전쟁 시기 어떻게 싸웁니까? 그렇죠. 훈련을 해야 실제 전장에서 훈련한 대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요. 전쟁은 훈련한 것보다 더 엄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에서 배운 것보다 엄청난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 전쟁인데 훈련까지 안 하고 나면은 전쟁 못해요. 훈련을 하지 말라라고 하면 뭐 예전에 저 막대기 들고 나라 지킨다 합시고 있던 당나라 군대를 만들자고 하는 건지. 근데 적이라고 하는 게 뭐 분명한 적은 북한이지만은 그밖에 또 잠재적인 적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군은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고슴도치형 방어 체계와 치따형 공격 체계를 갖춘 군사 무력을 건설해야 된다고 내가 수차에 남조선에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놈들 그 속심이 확 들다 보이네요. 그리고 또 뭐라 했습니까? 이것은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실질적인 전쟁 위험 제고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화약한 북남 사이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 나가고 있는 조선반도 정세를 엄중히 위협하는 시대착오적인 군사 움직임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또 엮어대는만요. 남북 군사 합의서를 이런 식으로 또 악용하는만요. 저는요. 제발 북한은요. 원래 당이 평화적 구호를 들면 들수록 인민군대에서는 싸움 준비를 더 강화하라. 이것이 북한 군에 대한 당의 영도적 방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우리에 대해서 지금 한미 훈련 문제를 놓고 이렇게 뭐 엄중하게 몰아가고 있지만 북한 자체로는 엄청난 지금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요. 북한의 군이 총소리가 안 나고 대포 소리가 안 나올 뿐이지 실제적으로 그 훈련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고도의 그런 격동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렇게 엄청난 사람이 굶어 죽어가는 속에서도 전쟁 예비 물자, 군수동원 물자는 꼬박꼬박 채워 넣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도 못 다쳐요. 예. 예. 그 모든 공장 기업소는 갱도에 들어가서 언제라도 파괴된 경우에 생산을 계속할 수 있도록 대부분 다 공장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은 먹을 것이 없다. 네, 그다음에 뭐 기름도 없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의 그 전쟁 준비에 대해서 아주 이제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네. 북한은요 매 군단별로 비상용 기름을 다 비축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땅 속에죠. 예, 예. 땅 속에. 예, 다 파가지고. 예, 그거는요 조금 더 꺼냈다가는 그건 엄중하게 문제를 처리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이 우리 민족끼리 기사를 보면 이번에 그 400명, 500명의 훈련을 걸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거죠. 남북 군사합의서를 통해서. 만들어 놨죠. 근데 그렇게 하나 이제 이걸 통해서 북한이 왜 우리 그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진행되면서 이 군사합의서를 먼저 하자고 했대요. 북이 먼저 하고 DMZ에서 뭐 철수도 그놈들이 요청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DMZ 상공에서 고종익 비행체 활동을 금지한다. 이것도 그놈들이 하자 했대요. 다 그 사람들이 하자는 걸 우리는 그저 끌려간 거예요. 수용을 했네요. 수용했다기보다 끌려간 거예요. 끌려간 거네요. 예. 근데요, 예. 저는 우리 GP가 지금 철수된다고 하는데 네. 상응해서 북한도 뭐 이제 철수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북한은요 매 일제대 사단들의 민경 10개 중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일제대 보병들이 있어요. 이들은 GP 처소를 운영하지만 철수 우리처럼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그러나 야간만 되면 100% 우리 보이지 않을 때 잠복 나옵니다. 맞습니다. 예, 잠복에 나오면 예. 우리 초선은 이미 철수됐기 때문에 우리 땅에 밤에 마음대로 왔다 마음대로. 갔다 하고 예. 마음대로 밀료를 형성하고 그 밀료를 통해서 자기는 내려보내고픈 사람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간첩을 어떻게 막으려고 합니까? 예? GP가 뒤로 물러 나온다 해서 못 막아요. 못 막고 야. 원래 우리 GP 초소가 자기 그 방어 전년 전방에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때도 북한은 밀료를 뚫렸어요. 엄청 뚫어요. 예, 뚫어가지고 글루로 예. 여기에 나왔던 사람들을 픽업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내려보내고 네. 여러 번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 민경에 있던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네. 뭐 수십 번에 걸쳐서 이런 일들을 누구든 간에 없이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원래 이 무장 간첩을 보내기 위해서는 요즘 뭐 동해나 서해 쪽으로 잠수정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상륙한 방법도 있겠고 비무장 간첩이라고 하면 중국 관광객으로 해가지고 남의 베라빌 다 이 신분을 가지고 이제 남한에 뭐 들어오죠. JS 뭐 판문점도 이제 예. 무장 해제하고 사실 그런데 같이 공동으로 뭐 이렇게 왔다 예. 갔다 한다면요. 예. 그런데 국이 정말 마지막 이거 직접적으로 차단하고 있던 DMZ까지 이렇게 다 지뢰를 파가지고 개할지대로 만들어 놨으니 뭐 북한 보고 무장간첩을 이전은 뭐 대구대로 내려보내라는 망동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국가 이제 방위를 위해서는 안문, 연문, 증문 다 열어놨다는 거예요. 야. 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무슨 그 배심이 있어서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정말 모든 게 북한이 어떠한 공격과 북한이 어떠한 간섭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아닌데요. 지금 엄청난 허점이 있는데 이렇게 배심 좋게 뒷감당도 못할 이런 행동을 한다? 정말 이해 안 됩니다. 그 뒤로 좀 또 뭐라고 또 망발을 했죠. 뭐 계속해서 지난 세기 50년대에 전쟁의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가 또다시 전쟁의 불길 속에 잠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하기에 온 결의는 조선반도에서 전쟁 위협과 족대 관계를 근본적으로 정식시켜 이 땅을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평화선언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열렬히 지지 환영하면서 그 리행에 떨쳐나서고 있는 것이다. 북과 남은 평양 순회 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를 평양 공동 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 만두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휴, 정말 막 숨이 막힙니다. 이게 스스로 군사 합의서라는 올가미를 뒤집어 써놓고는 북한한테 이렇게 목조르기를 당하는 이 꼬라지. 그런데요, 저는 예. 북한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북한이 요즘에 어떤 짓을 합니까? 예. 이 내적으로는 사상교양 사업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네. 군사적으로는 지금 전민의 무장화, 예. 전국 요새화 방침에 따라서 예. 청년 군의대까지 지금 강력한 훈련 체계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요즘 훈련을 더 예. 강화하고 있다는 예. 거예요. 민간 훈련들. 예, 더 강화하고 있고 실제 지난 기간엔 런홍조기대 같은 것은 솔직히 말해서 훈련 기간에 가서 휘바로 한 통 좀 넣고 속탄 한 차겠다 이러면 그저 훈련 참가했다는 증명서 주댔단 말이에요. 근데 예. 이젠 그것도 안 통한대요. 그러니 실질적인 싸움 준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남부 군사 합의서라고 하는 이런 종이 쪼가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를 쏘고 싶어도 포를 못 쏘고 한다가 이 저 자동보총이 없고 자동보총을 쏴야 될 이런 형편. 그거 보고 버퍼 사격이라고. 버퍼 사격입니까? 예. 북한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가장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동태를 알기 위해서 우리 그 고공 정찰기 정보 자산들이 군사 분계선 일대에서 정찰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고 스스로 제절로 손과 발 몸통을 다 그 매놓고는 어떻게 나라 방위를 하겠다는 건지요? 이거는 전력 군사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인해서 자 전년이 다 문이 열렸어요. 네. 그다음에 바다가 지금 소유바다가 지금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인민무력부 북한군 인민무력부 작전적 기도에 소유바다만 열리면 일부 역량은 서울의 소관문으로 이제 서쪽을 이제 치고 일거에 견제함이 없이 일부 역량은 계속 전진해서 제주도 대우를 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지금 다 열렸다 이거죠. 네. 다 열렸다고 보죠. 이제 어떡할 겁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저 평화 회담했다 대통령 만났다 이런 거밖에 모르니까 다 된 거로 생각한다 이것이죠. 실제 내적으로는 자꾸 위험한 단계로 들어가는데 행간을 읽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실질적으로 한미연합군의 훈련 혹은 또 우리 국군의 단독 훈련도 간에 이건 훈련들을 북한이 기필코 그 훈련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못하게 한사코 반대해 놨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북한이 이 걸고 들이는 목적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로 훈련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실제 전쟁에서 자기네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훈련 안 한 군대하고 싸우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이 훈련하면 원래 군사 상식에 보면은 네. 상대 축도 거기에 상환 훈련을 하게 돼 있어요. 대응 훈련이. 예. 근데 북한은 거기에 대응한 훈련을 할 수 있는 물질적 그다음에 무슨 뭐 기타 기술적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많이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 비행기들 기름 예. 그리고 훈련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하는 게 너네 해서는 너도 안 하지 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 그러네요. 그런 거예요. 예. 맞바다 훈련할 수 있으면 자기들 다 하면 되는데. 예, 그러니까 북한을 하면 공격 훈련을 해야 되는데 예. 우리는 늘 하면 방어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예. 북한은 공격 훈련을 더 많이 이제 그 물질 기술적 문제가 보장돼야 돼요. 근데 북한이 이제 그 해마다 우리 한미 훈련할 때마다 걸고드는 게 이렇게 수십만 명의 그 훈련이 때로는
실전 단계로 넘어가서 인접국을 침략한 경우가 많다 이러는데 노노노. 북한은요. 예. 대한민국과 미군이 올려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예,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아, 솔직히 말하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예, 예. 미국의 핵도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군도 아니에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사상을 와해시키는 기독교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훈련이 자기들한테 불편한지 그 문단이 나오는데 좀 같이 읽어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군부 세력이 미국과 야합하여 전쟁 연습을 벌려놓는 것은 조선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에 백해무익한 반민족적 범죄 행위이다. 더욱이 문제로 되는 것은 남조선 군부 세력이 이번 해병대 훈련은 한미가 합의한 연간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 유지를 위한 연례적인 전술 제대 훈련이다. 대대급 이하 부대들이 참가하는 소규모 훈련이라고 하면서 변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대대급 훈련도 못하게 하면은 그저 꼼짝 말고 그저 손발 묶어 놓겠다는 것이에요. 국방부가 아마 이 군사훈련을 하면서 야 이번 훈련 너 북한 잘 들어라. 이번 훈련은 연초에 미국하고 우리가 그 계획한 거다. 연간 훈련이다. 예, 그리고 한미 연합 그런 방위 태세를 우리가 하자는 거지 결코 침략성은 없다. 이걸 또 강조하고 그리고 이번 훈련은 뭐 전군이 하는 게 아니라 대대급에서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사전 통지를 했네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그걸 걸고 들었네. 원래 우리가 훈련할 때마다 계속 통보를 했어요, 북한에. 예. 그러면서 정 믿지 못하갔으면 내려와서 한번 참관해 보라. 이렇게까지 우리가 제기했어요, 지난 기간에. 예, 그랬대요. 근데 나는 여기서 생각되는 것이 뭔가 하면 북한도 새해 전투정지 훈련을 12월 1일부터 진행합니다. 하죠. 예, 이거 최고사령관 명령으로 이제 하달돼요. 예. 그러면 그것도 하지 말란 말이야. 그거 할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이야. 최고사령관 명령 하달하지 말고 훈련도 하지 말고 하지 말아요. 예, 하지 말란 말이야. 예.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맞받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훈련을 다 하는데 우리가 훈련하면 걔들은 뭐 펄펄 날개 들고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방부가 정말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북한이 동기 훈련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눈을 씻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양심이라지. 예? 그게 뭡니까? 그건요. 그 양심적 병력 보부자들이 대개 신앙을 가진 자들인데 신앙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기독교 신앙 말하자면 신앙의 지침서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에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총을 잡지 말라는 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을 빨리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군대를 먼저 조직했어요. 국가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군대부터 조직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설사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행에 옮기려면 우리는 살인하기 위해서 총을 잡는 게 아니라 살인을 막기 위해서 총을 잡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양심도 아니고 반영행위입니다. 반영행위. 근데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땅땅 두드렸으니 했다더니 이게 난 우리 법이 도대체 뭐 무슨 법인지. 그럼 너도 나도 군대 가기 싫지 않을까요? 물론 대다수의 청년들이 정말 싸네로 태어나서 국방 의무도 다 하고 또 가서 정말 튼튼한 그런 싸네로서의 그런 필요한 어떤 과정들을 밟으려고 하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군대 안 갔으면 청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병력도 못 채우겠네요. 58만이라고 하는 병력도 못 채우면 북한이 120만 병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군대를 못 채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한국에 와서 정말 병력에 힘을 넣고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구실붙어서 군대도 안 가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차라리 북한하고 남북한 군사합의서를 할 때 우리 그 두
지역에 무력수를 같이 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됩니까? 당연하게 했어야죠. 야, 우리 58만인데 너 60만 해. 그래야 네. 되지 않습니까? 60만 똑같이 58만 하라고 그래야죠. 네. 예? 한 명도 차이 나지 않고. 그리고 나머지 뭐 지를 해지하든 뭐 하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먼저 빨리 나와서 일을 깎꾸리 한다고 그랬어요. 먼저 할 걸 먼저 하고 야. 이게 후회할 건 후회해야 되는데 후회할 걸 먼저 한다는 것이죠 지금. 군대 한 명도 축소 안 하고 예.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공경로 마지노선을 갖다 허물어 버리고 훈련도 못하게 하고 400명 정도 하는 훈련마저도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이렇게 언론에 아주 불어대는 이런 북한의 이 꼴값 이 행위를 보면서 저희들은 이게 정말 나라인지 개탄스럽습니다. 협박을 하는 식으로 또 말을 맺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군사적 대결 소동은 긴장 격화와 남북관계 파국이 불씨이다.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를 화약한 북남 사회의 군사 분야 합의서에 배치되고 북남 관계 개선 흐름에 역해가는 군사적 대결 소동은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이번 무분별한 불장난 소동이 온 결의의 한결같은 비난과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남조선 호전 세력은 저희들이 무분별한 군사적 도발 책동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고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또 경고망동하지 말라. 별 야를 다 부리네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훈련을 계속 한다면 남북관계를 깰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깨면 깨죠. 뭐. 남북관계 네. 파국이 불씨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는 거 하면 예. 이 정부의 제일 약점이 그거거든요. 아니. 예. 아니 깨서 누가 지금 불편한데요. 남북관계를 깨가지고 마치 김정은의 아량과 동포애적 사랑에 의해서 전쟁의 그런 일보 직전에 남북관계가 화해 모드로 들어가고 아이고 개똥이나 먹으라 하십시오. 남한이 북한 그 잽도 안 됩니다. 족도 안 되는 것들이 앉아서 이제 사실 김정은이는 지금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거나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평창 올림픽 때부터 우리한테 와서 손을 잡고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뭘 좀 우리한테 바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갖다 줄 것은 주되 너네 군사는 군사대로 우리가 다 죽일 것이다. 그거예요. 네. 참 오늘 심주일 목사님을 통해서 이 북한이 우리의 정말 대대급 훈련까지도 이렇게 꼬집고 격렬하게 비방하고 뭐 위협하고 겁박을 주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시간 긴 문장들을 읽어서 세심히 행간의 뜻을 밝혀주신 우리 심주일 목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